산도 없고 석유도 없고 바다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가 됐을까요? 더 이상한 건 이 나라 주변엔 수백 년 동안 유럽 최강 제국들이 포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나라는 역사책에서 사라지기 마련인데 스위스는 정반대로 살아남아서 전 세계 부자들이 돈을 맡기는 금융 천국이 됐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12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 지역의 대표들이 초원에 모여서 동맹을 맺었는데 당시 유럽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방식이었죠. 칼부림도 없고 왕관 쟁탈전도 없이 그냥 평화롭게 악수하고 서로 돕기로 약속했거든요. 이게 바로 스위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이 진짜 힘을 발휘한 건 24년 뒤였어요. 1315년 모르가르텐 전투에서 오스트리아 정규군을 상대로 농민 민병대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뒀거든요. 적군 1500명을 전사시키면서 스위스 동맹의 이름을 유럽에 각인시킨 겁니다. 이 승리 이후 다른 도시들도 하나둘씩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체른이 먼저 들어왔고 고리어 츄리히도 가세했죠. 재밌는 건 이 도시들이 이탈리아 도시국가처럼 느슨한 연합체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엔 파리나 런던 같은 압도적인 수도가 없고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거거든요. 1500년대 초반까지 스위스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또 이기고 부르고뉴를 박살내고 북부 이탈리아까지 진출해서 밀라노를 프랑스한테서 빼앗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1515년 마리냐노 전투에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프랑스군한테 대패한 스위스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죠. 복수를 꿈꾸는 대신 그냥 평화협정을 맺고 밀라노를 돌려준 겁니다. 당시엔 아무도 몰랐지만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스위스 중립주의의 출발점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은 안 해도 스위스 병사들의 명성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천재적인 사업 모델을 발견했죠. 직접 싸우지 말고 병사를 수출하자는 거였어요. 다른 용병들과 달리 스위스 용병은 몇 명이 아니라 전체 부대 단위로 움직였고 실전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강대국이 스위스 용병을 고용했고 심지어 양쪽 진영에 고용돼서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19세기 중반에 용병 제도는 폐지됐지만 교황청 스위스 근위대만큼은 지금도 바티칸을 지키고 있죠. 1798년 나폴레옹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스위스는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스위스는 사실상 고립된 섬처럼 지냈거든요. 유럽의 전쟁이나 제국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조용히 살았던 겁니다. 나폴레옹은 13개 주로 나뉜 옛 연방을 해체하고 중앙정부를 가진 헬베티아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이때 우리가 아는 스위스 국기도 처음 등장했는데 이 실험은 5년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나폴레옹도 개선된 연방체제로 되돌렸죠.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 비엔나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스위스의 영구 중립을 공식 인정한 거예요. 이게 스위스 은행의 황금기를 여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전쟁 걱정 없는 안전한 나라라는 보증을 받았으니 유럽 전역의 부자들이 돈을 맡기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100년 전쯤 만들어진 은행 비밀보호법 덕분에 고객 정보는 절대 누설되지 않았죠. 다른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개척과 전쟁에 몰두할 때 스위스는 중립을 무기로 부자들의 금고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동시에 무기 산업과 금융업도 키워나갔고요. 경제적으로도 앞서 나갔는데 내부 관세를 없애고 단일 통화를 만들고 국민의 이동 자유를 보장했거든요. 이런 조치들은 1세기 뒤에야 나머지 유럽이 따라할 정도로 혁신적이었습니다. 스위스 프랑이 생기기 전엔 860종류가 넘는 동전이 난립했었는데 단일 통화가 나라를 하나로 묶어준 겁니다. 1848년 짧은 내전 끝에 스위스 연방이 공식 출범했고 이때부터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국민이 정책에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었죠. 이 시스템의 장점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세금이 낮아졌습니다. 정부 지출을 국민이 직접 승인해야 했으니까요. 둘째,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졌죠. 은행 비밀 보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었거든요.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여성 참정권은 1971년에야 허용됐으니까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늦었죠. 스위스 은행의 또 다른 강점은 지리적 조건이었습니다. 알프스 산맥 덕분에 지하 금고를 만들기 완벽했거든요. 금, 다이아몬드, 귀중품을 숨기기에 이보다 좋은 환경은 없었어요. 1910년대 1차 대전이 터지자 스위스 은행가들이 프랑스로 건너가서 비밀 계좌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로만 관리되는 계좌였죠. 고객 이름은 아무도 몰랐어요. 유럽 각국이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세금을 올리자 부자들의 돈이 스위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어권은 제네바에, 독일어권은 취리히에, 이탈리아어권은 루가노에 돈을 맡겼죠. 2차 대전 때도 스위스는 중립을 지켰지만 경제적으로는 추축국 쪽에 기울었습니다. 독일이 약탈한 금을 보관해주고 독일과 이탈리아에 전쟁 자금을 빌려줬거든요. UBS는 히틀러 개인 계좌도 관리했는데 금액이 11억 라이 히스마르크에 달했다고 해요. 동시에 독일계 유대인 사업가들의 자산도 수백 건 보관하고 있었죠. 그래서 1934년 스위스는 은행 비밀 보호를 연방법으로 격상시켜서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940년 독일이 스위스 침공 계획을 세웠을 때 스위스 은행들은 유대인 자산을 산속 군사 벙커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독일군이 쳐들어오면 산악지대로 후퇴해서 게릴라전을 벌일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독일은 결국 침공을 포기했습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산악지형이라 공격하기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스위스는 전쟁 끝까지 외교적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위스는 전쟁이 터질 때마다 더 부자가 됐어요. 부자들이 안전을 찾아 스위스로 피난 오거나 자산을 옮겼거든요. 양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위스 도시들은 멀쩡했고 이게 전후 경제 발전에 엄청난 이점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깨달은 거죠. 스위스는 폭풍 속의 구명보트라는 걸요. 전쟁 끝나고 추축국이 스위스를 통해 약탈 자산을 숨겼다는 게 밝혀지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은행 비밀보호 폐지를 요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0세기 들어 유엔이 창설됐고 1993년엔 EU도 만들어졌어요.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조직들이니 스위스가 당연히 가입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부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EU 가입을 거부했고 유엔도 2002년에야 가입했어요. 웃긴 건 유엔 본부가 제네바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스위스 은행이 보유한 자산은 3조 달러가 넘어서 GDP보다 큽니다. 전 세계에서 관리하는 자산 규모로 따지면 2조 4천억 달러, 세계 1위예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사우디에서 온 돈이죠. 불법 자산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있긴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세계 부자들이 스위스 은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미국 은행들은 수익을 내는데 집중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데 이게 은행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스위스 은행은 고객 자산 보호가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억만장자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감수하면서도 스위스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금융 외에도 스위스는 정밀 제조업으로 유명합니다. 시계, 광학기기, 화학, 제약 분야에서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식품으론 치즈와 초콜릿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발명품도 많은데 알루미늄 호일, 벨크로, 전동 칫솔이 다 스위스에서 나왔다는 거 아셨나요? 교통 인프라도 훌륭합니다. 철도망이 전국을 연결해서 관광객을 산으로 실어 나르고 통근자를 도시로 보내고 화물을 유럽 전역으로 운송하죠. 깨끗하고 편안하고 비싸고 거의 항상 정시 운행한다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위스는 삶의 질이 최고 수준이고 범죄율과 실업률도 낮으며 매년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나라가 됐어요. 수많은 제국과 공화국이 흥망성쇠를 겪는 동안 스위스는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천연자원도 없이 혁신성과 중립성과 신뢰만으로 유럽 최고 부국 반열에 올랐죠. 스위스는 평화로운 휴양지이자 동시에 위기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스위스 국민들이 자국과 연관짓는 단어 1위와 2위는 늘 똑같아요. 평화와 중립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스위스를 금융강국으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위스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